개인 법인 전환 왜 필요한가? 오늘도 백문영 부소장님 모시고 좋은 얘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 전부터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실제 법인 전환을 해야 될지 아니면 처음 창업할 때 처음부터 법인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문의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거 관련한 내용을 좀 같이 공유할까 해서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부장님, 일단 디테일한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직관적인 내용을 갖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시죠. 제가 한번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까요? 네. 만약에 우리 소장님께서 은행의 대출 담당자예요. 근데 이제 동일한 개인 사업자와 동일한 조건의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가 하나 있어요. 네. 근데 대출을 한 명한테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누구한테 해주시겠어요? 글쎄 뭐 다른 조건들을 봐야겠지만 다 같다면 법인 쪽에 더 마음이 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 디테일한 내용을 알기 전에 내가 반대 입장이 돼 보면 뭐 법인 사업자한테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거예요. 두 번째는 만약에 또 같은 질문입니다. 네. 동일한 조건의 개인 기업과 법인 기업 중에서 어느 한쪽에만 투자를 해줘야 돼요. 예, 업종도 같고 다 동일해요. 그러면은 어느 기업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으세요? 역시 법인 쪽에 더 마음이 갈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투자자 입장에서, 그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어떤 신뢰도 있고 안정성도 더 있을 것 그렇죠. 같고. 예, 예. 왠지 개인한테 주는 거 그냥 빌려주는 것 같고, 그렇죠. 법인한테는 실질적으로 뭐 대여가 됐든 투자가 됐든 내가 그 대여해준 또는 투자한 돈이 그 해당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집행되리라는 믿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또 여쭤볼까요? 만약에 소장님이 그 공무원이나 발주처의 담당자예요. 네. 그래서 국고지원금을 이제 결정을 하거나 입찰을 해야 되는, 결정을 되는 상황인데 똑같은 두 개의 기업이 똑같은 조건에 예, 대상이 올랐어요. 그럼 어느 기업에 더 지원금을 주거나 이제 입찰의 기회를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드세요? 그것도 역시 법인 쪽이 더 마음이 그렇죠. 가겠죠. 같은 논리로.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이제 국세청 입장을 들어볼까요? 소장이 만약에 국세청의 조사관이에요. 조사를 나가야 되는데 동일한 조건의 개인 기업, 법인 기업이야. 네. 어느 기업을 먼저 나가 세무조사하는 게 더 공무원 입장에서 예, 그래도 유리할까요? 개인적으로 먼저 가는 게. 그렇죠. 네. 이거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개인이 뭔가 털면은 먼지가 많이 날 것 같다. 궁극적으로 자녀가 아빠 나 저기 두 군데 입사원서 받았는데 보니까 동일한 기업의 업종도 매출도 비슷하고 그러면 소장님 같은 경우 자녀한테 어느 기업에 입사하라고 더 권해주고 싶으세요? 답은 예,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거 평상시 제가 상담할 때 법인 싫어하는데 이 입장이 돼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보면 다 법인이라고 다 답을 하세요. 근데 정작 본인은 안 해. 이런 이제 약간의 뭐예요? 그렇죠. 이중성이 있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래서 제가 뭐 강론으로 들어가서 법인 전환에 이런 편익이 있습니다라는 걸 얘기 꺼내기 전에 내가 그 어떤 의사결정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개인과 법인을 봤을 때 내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을 때는 보면은 법인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네. 왜냐면 이게 법자가 들어가 있다는 것 때문에 대출을 해주거나 투자를 해주거나 그죠? 뭔가 입찰 기회를 주거나 국고지원금을 혜택을 주거나 세무조사를 하거나 심지어는 이제 자녀의 그러니까 입사할 기업을 선택할 때도 법인을 선호하는 게 이거 뭐 제가 통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다수가 질문을 그렇게 하면 거기서 개인이요라고 하는 사람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자,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혜택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이제 가장 많이 법인 전환을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절세 쪽이 큽니다. 그죠? 예. 근데 개인은 이제 세율 구간이 6에서 최고 세율이 45%잖아요. 네. 근데 이제 법인은 아시겠지만 2단계 누중과세죠. 10%, 뭐 25%긴 하지만 그거는 뭐 대기업에 보통 중소기업은 20%라고 이렇게 네. 보면 됩니다. 네. 그럼 당장 이제 요 부분에서 6% 다음이 이제 15%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 구간 빼놓고는 통상적으로 대부분은 법인이 텍스에서 유리하다. 유리하다. 예. 이렇게 이제 인지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5년, 10년 전에 법인 전환하신 분들한테 전환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물어보면 압도적인 1순위는 절세. 세금 때문에 그렇다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쭤보면은 성실신고 때문에 성실신고 때문에 법인 전환을 했다는 분도 적지 않아요.
성실신고라는 제도는 이제 개인 사업자들한테 매출이 일정 규모가 되면 성실신고를 해라라는 이제 납세 협력 의무를 부과한 겁니다. 그렇죠? 그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도소매다 그러면 뭐 15억, 제조다 이러면 뭐 7억, 그다음에 그 기타 뭐 5억 이렇게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제 질문을 드려볼게요. 업종별로 그렇게 기준을 정한 이유가 뭘까요, 공무원이? 한번 이제 이건 뭐 정답이 없습니다만 뇌피셜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의 매출에 기본적인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면 지금의 법 체계에서는 법인이 유리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도 법인 전환을 안 해. 안 하고 있다. 그 얘기는 전환을 통해서 얻는 뭔가 합법적인 투명한 이익보다 뭔가 그렇지 않은 이익이 더 많을 수 있다라는 반증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렇죠. 암시하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법인이 유리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안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내 돈 내 맘대로 쓰겠다든가 뭔가 거래가 법인이라는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는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라는 합리적 추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기업들은 전환 안 하는 대신에 성실신고를 해. 성실신고의 포인트는 비용이에요. 왜냐면 이제 매출은 다 요즘은 뭐 전자세금 계산서 거래하고 해서 매출 갖고 누락하거나 탈수할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대부분 이제 비용이죠. 가공 비용을 발생시켜서 과표를 줄이는 행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성실신고 납세 협력 의무를 부과해 놨고 세무 대리인이 이제 국가를 대신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검증하게 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세무 대리인들도 부담이 되겠죠. 왜냐면 이제 이게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계속 문제가 없다라고 확인을 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리인들도 매출이 성실신고의 대상자에 임박하게 되면 가급적 법인으로 전환하시라는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적으로 세금을 뭐 법인에 비해서 크게 유리한 측면은 아니지만 계속적으로 이런 이제 그 세무 관리에 부담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사를 한번 받게 되면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측면이 있는 거죠. 또 한편에서는 입찰이나 수주를 할 때 법인에게만 자격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뭐 대기업도 협력업체를 등록을 할 때 우리는 법인 기업만 하겠다. 왜냐하면 협력업체들에게 선거금도 주고 뭔가 그런 페이버를 줄 때 아까도 제가 질문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법인에게 주는 거는 다 그 자금의 용도가 추적이 돼요. 근데 개인 사업자는 사실 이게 개인 자금, 사업 자금 혼용해서 쓴 거를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겠죠. 사업용 계좌가 있긴 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 상당수가 법인에게만 어떤 이런 혜택을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대출에서도 법인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인은 개인 사업자가 대출을 받는 거죠. 개인은 무한 책임이에요. 내가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개인이 그걸 안 갚아도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법인 사업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국가가 보증을 서주는 대출들 있잖아요. 뭐 기보나 신보나 중진공이나 이런 데서 보증을 서주는 대출 같은 경우는 창업 7년 미만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가 연대 보증 쓰는 제도를 없앴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사업을 열심히 하다가 실패를 해서 대출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더라도 그 책임은 법인에게만 한정된다는 거죠. 그 책임이 이제 대표이사나 최대 주주까지 연대 책임을 묻지 않겠다.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어떤 좀 리스크 있는 사업에 도전하려는 분들이거나 그럴 위험성이 있는 분들은 법인을 처음부터 선호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이 아이템이 괜찮아서 이거 상황 보니까 여러 사람이 투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투자도 되게 다양한 종류의 투자가 있겠죠. 돈만 투자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은 실제 자기가 경영도 참여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럼 그런 다양한 투자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금 조달 채널이 다변화돼 있어야 돼요. 근데 개인은 그럴 수가 없고, 개인은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그냥 돈을 빌려주는 대여 관계가 주된 투자 방법이고, 반면에 법인은 실적으로 뭐 다양한 투자를 받을 수 있죠. 재무적 투자만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뭐 경영에 참여하는 투자도 받을 수 있고, 운용의 폭이 넓다라는 측면도 법인의 메리트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겠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뭐 동업 관계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누군가가 경영을 되게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법인이 아무래도 개인보다는 회계 투명성에 대한 좀 더 요구가 되기 때문에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도 법인이 당연히 유리하겠죠. 그렇죠. 이제 제가 여기 또 경영관리 고도화라는 게 있는데, 실제 법인의 절세라는 거는 단지 법인세가 소득세보다 낮기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있지만 실제 개인 사업자는 그냥 개인의 사업소득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업소득. 근데 이제 법인은 당연히 일단 이제 개인하고 법인하고 구분이 되고요. 법인에서 법인세를 내고요. 그죠? 개인은 이제 임원하고 주주로 나눠지죠. 그리고 임원도 또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이 등재될 수 있고, 주주도 여러 명이 등재될 수 있죠. 네. 소득이 되게 다변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소득. 그렇죠? 그렇죠. 소득자가 다변화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소득을 무한대로 늘릴 수 있으니까. 소득은 이제 나눌수록 뭐 텍스가 줄어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또한 본인이 갖고 있는, 예를 들어서 뭐 주주권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주식 이런 것들을 서로 거래할 수 있잖아요. 개인이 법인하고 거래할 수도 있고 개인 간에 거래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서 이 경영관리 시스템을 한 단계 좀 레벨업 시킬 수 있다라는 측면도 하나의 이제 법인의 장점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는 성실신고 대상도 아니야. 세금적인 측면도 고려해 보니까 법인하고 큰 차이가 없어. 그 다음에 나는 굳이 대출을 쓸 필요성도 별로 많지 않아. 나는 입찰이나 뭐 대기업의 1차 그 협력업체로 등록되거나 하는 비즈니스 모델이 아니야. 뭐 혼자 하다 보니까 뭐 동업자들도 없고 투자자들도 없으니까 뭐 경영의 투명성 문제가 그렇게 부각될 필요가 없어. 그냥 가족들하고 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영 관리를 고도화할 필요도 없어. 뭐 이런 분들은 법인 굳이 할 필요 없는 거죠. 네. 예. 뭐 동네 마트 왔다 갔다 하면은 네. 그냥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굳이 외제차 몰고 다닐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 정말 장거리를 뛰거나 아니면 속도를 내야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기능에 맞는 차를 구입해야 되는 것과 동일하게 이런 이제 계획이 있다면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처음부터 이제 법인으로 스타팅을 하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다만 이제 많은 분들의 오해가 제일 이제 불편하다 또는 법인 전환이 거부감이 생긴다라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내 돈 내 맘대로 못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성실신고 대상자가 돼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내 돈 내 맘대로 못 쓴다라는 개념은 내가 법에서 정한 거를 비용 처리할 수 있는 거고, 남는 거는 내 돈이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법인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법인은 그 마음대로라는 개념을 조금 더 계획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매달 써야 될 돈, 또는 이제 3개월, 4개월 단위로 좀 써야 될 돈, 6개월 단위로 써야 될 돈, 연 단위로 써야 될 돈, 또는 이제 3년, 5년 주기로 좀 크게 써야 될 돈, 이런 자금 계획들이 있다면 법인은 그 구도에 맞게끔 소득 체계를 다변화할 수가 있어요. 매달 쓰는 건 월급으로, 분기나 반기별로 쓰는 거는 상여로, 연말에 주는 거는 성과급이나 배당으로, 그 다음에 뭐 3년이나 5년 텀으로는 퇴직금으로, 또는 개인의 주식을 법인에게 넘기는 주식 거래를 통해서 자기가 언제든 계획성 있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요. 사실 제가 개인 사업자를 만나보면은 돈을 좀 버셨습니까? 그러면 번 건 같은데 남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맘대로 쓰는 거로 인한 결국 성적표는 뭐냐면 뭔가 번 거 같은데 남아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인분들도 돈을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게 벌더라도 이 계획성 있게 지출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꼭 규모가 크지 않고 이런 효과가 없더라도 자금을 좀 더 계획성 있게 집행하고 그걸 통해서 어떤 그 자산의 축적을 이루겠다고 하는 분들한테도 법인을 권합니다. 예, 그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두 번째는, 그러면 내가 처음에 어떤 법인을 선택하는 게 좋을 거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냥 법인하면은 무조건 주식회사.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 주식회사라는 전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나 자금 조달도 많이 받을 거야. 그러려면 이제 투자하는 주주 수도 많이 늘어나겠죠. 자금 조달 채널이 다변화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좀 더 투명 경영을 할 거야. 그렇죠. 주주 수가 많아지니까 경영을 더 투명하게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려면 여러 가지 법인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법적 의무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준수해 가면서 나는 회사를 키울 거야 하는 분들은 주식회사라고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아니야. 나는 그냥 소수의 또는 가족들하고 그냥 나의 영향력으로 그냥 가족 기업으로 갈 거야. 그런 경우에는 유한회사나 사실은 유한 책임회사라는 게 맞아요. 사실 실제 제가 상담하다 보면 주식회사라는 외피를 쓰고 있지만 실제 내용은 유한회사나 유한 책임회사처럼 운영하는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아까 제가 그 말씀 드렸죠. 3년이나 5년 단위로는 퇴직금 얘기를 아까 했을 거예요. 처음에 내가 그냥 처음에 나는 그냥 소규모 사업으로 할 거야. 그렇지만 법인이 유리할 것 같아. 그러면 굳이 처음부터 법인 주식회사 할 필요 없어요. 유한회사나 유한책임회사로 하다가 투자도 받고 자금 조달 채널도 다변화해야 되겠고 경영관리도 고도화해야 될 것 같고 여러모로 주식회사가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때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환할 때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무조건 나는 법인 할 거야. 법인 이꼬르 주식회사야. 뭐 이런 좀 그 획일화된 생각은 좀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실제 유한책임회사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좀 더 나는 법인을 하되 법인 운용에 따른 부담을 덜고 싶어. 그 운용 부담을 덜고 싶다는 얘기는 그냥 가족 중심의 책임경영 체제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굳이 처음부터 주식회사를 할 필요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예. 그러면 오늘은 개인 법인 전환 왜 필요한지 얘기 들어봤습니다.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